호랑이 꼬리를 밟은 호압사. 고려가 서산의 노을처럼 쓰러지고 불끈 솟은 새벽녘 태양처럼 조선이 건국될 무렵의 이야기다. 태조 이성계는 오래도록 사직을 이어가기 위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고려의 옛서울인 개경에 벗어나 새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고 곧바로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궁궐 공사는 태조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웬일인지 터를 닫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곧 완성하겠구나 하면 밤새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이었다. 그러기를 벌써 몇 번째나 그러고 있었다. 태조는 명령을 내려 전국의 유명한 대목들을 모두 불러 올렸다. 그들은 상경하기 전부터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라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궁궐 건축을 서둘렀다. 하지만 그들의 정성과 솜씨도 할 수 없었다. 역시 거의 다 지어서 완성 단계에 이른 건물이 계속 밤사이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다. 밤사이 건물이 무너지면 다음날 아침엔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무너진 건축 자재들을 치우고 터를 다지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다 보니 공사는 자연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벌써 몇 번째인가? 대궐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진맥진이었다. 참다 못한 이성계는 드디어 친히 공사장을 찾았다. 그리고 대목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사람을 불러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그쳤다. 예, 황공하옵니다, 마마. 너희는 어이하여 바쁜 공사를 게을리하여 대궐의 완성을 더디게 하느냐? 대목은 꿇어 엎드린 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빨리 그 연유를 대지 못할까? 예. 대목은 목이만한 소리로 간신히 말을 했다. 기둥을 세우고 이젠 한시름 놓았다 하면 밤새 무너져 버리곤 하옵니다. 그거야 너희들이 서툴러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마마. 그럼 아니란 말이냐? 이성계는 굵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커다란 눈을 치켜떴다. 너희들이 바른 정신으로 심혈을 기울여도 언제나 밤새 무너진다는 것이냐? 예, 웬일인지 저희들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항상 악몽에 시달리옵니다. 누구나 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꿈을 꾼다고들 하옵니다, 상감마마. 무슨 해괴한 소린고? 이는 필시 짐을 우롱하는 소리렸다. 아니옵니다, 마마. 이 몸도 악몽으로 밤마다 시달리고 있어옵니다. 새벽이면 잠자리에 식은땀이 한껏 하옵니다. 태조도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대목과 일꾼들을 더는 나무랄 수가 없었다. 대목이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몇 마디를 덧붙였다. 저희들은 의심을 풀 길이 없사와 힘센 장사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지난밤에 궁궐의 일터를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울고 난 뒤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라? 그래서? 소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반은 호랑이요, 반은 그 형체조차 알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낮 동안 세워놓은 건물을 마구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조는 친히 용맹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궁궐 일터를 지켜보기로 했다.
깊은 밤중이라 사방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때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기척이 있었다.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가만 다가오던 괴물은 우뚝 네 발로 버티어섰다.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괴물이었다. 반은 호랑이의 모습인 괴물. 괴물은 두 눈으로 불길을 내뿜으며 곧장 세우다만 대궐로 가까이 다가갔다. 건물을 들이받으려는 듯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저 짐승에게 활을 쏘아라! 마침내 태조가 소리를 쳤다. 그와 동시에 화살이 빗발처럼 괴물에게 쏟아졌다. 그러나 괴물은 끄떡 않고 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괴물은 자기가 할 일을 끝내자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아, 암담하구나. 달을 보기에도 부끄럽구나. 한양은 내가 세울 도읍지가 아니었던가. 침실로 돌아온 이성계는 침통하게 뇌까렸다. 그때였다. 장군의 안목은 훌륭하시오. 한양은 비할 데 없이 좋은 도읍지가 될 것이오. 어디선지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성계는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뜰에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었다. 아니, 이 밤중에 뉘시온지? 이성계는 의아해서 물었다. 그런 건 아실 것 없고 장군에게 심려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하고 왔소이다. 노인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찾아온 뜻을 말했다. 감사합니다. 무슨 묘한 일이라도 있으신지? 이성계는 공소원이 허리를 굽혔다. 장군, 달빛이 휘황한데 저기 한강 남쪽 봉우리를 보시오. 이성계는 노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눈길을 돌리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몰랐던 것이 지금에야 바라보니 산의 형상이 꼭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호랑이 형상의 산봉우리가 한양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태조는 저도 모르게 외쳤다. 저 봉우리의 기운을 누를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장군, 그것은 어렵지 않소이다. 호랑이란 본시 꼬리를 밟히면 꼼짝 못하는 짐승이라오. 노인은 호랑이의 형상을 한 산봉우리 꼬리 부분에다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우리라고 일러주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태조는 노인이 말한 대로 절을 짓도록 명령했다. 절이 완성되기를 기다려서 말썽 많은 대궐 공사를 진행했다. 절이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어서인지 이번엔 순조롭게 궁궐 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 산이 바로 금천구 시흥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관악산 줄기인 삼성산이다. 이 삼성산에는 그때 지은 호압사라는 절이 지금도 법등을 밝히고 있다.